한반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고대 국가 고구려. 기원전 37년부터 668년까지 705년간 존속하며 무려 28명의 왕이 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최대 영토는 오늘날 한반도를 훨씬 넘어 동북아 최강국으로 군림했죠. 그런데 중국은 말합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다. 지금 이곳 옛 고구려 땅 곳곳에는 고구려를 중국 역사로 포장하려는 거짓된 안내문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영방송에서는 잘 보여주지 않는 중국 땅에 남겨진 진짜 고구려의 흔적을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거우스입니다. 여기는 단동 고속버스 터미널이고요. 오늘은 이제 단동에서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 지안시로 가보는 날입니다. 단동에서 지안에 가니까 아예 그냥 국경선 옆을 달려버리네. 참 북한을 보면서 버스 타고 달리는 것도 신기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여기 주유소에 들려서 화장실 가는 타임인데요. 와, 이런 화장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진짜 충격적입니다. 오 마이 갓! 뭐야 이거? 충격적인 대륙의 화장실. 와, 진짜 휑합니다. 이 앞에 철조망 보이시죠? 압록 강변으로 지금 달리고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 북한 땅이 진짜 잘 보이네요. 여러분, 고구려의 옛 수도 국내성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 저도 처음 와보는데 완전 시골이네요. 그러니까 읍면? 뭐 그런 느낌 나네요. 여러분, 방금 여기 지안 숙소 체크인 했고요. 숙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지금 막 들어왔는데 여기가 세금 포함해서 하루에 한 23,000원 정도 줬거든요. 혼자 지내기에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여기는 바로 앞에 안 막혀있고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좀 개방감이 있네. 여기가 이제 고구려 유적공원. 밤에는 진짜 화려하게 저렇게 홍등 쫙 해가지고 라이트도 켜놨네. 여기저기 계속 걸어 다녀보고 있는데 뭐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고구려 유적공원이고 고구려 관련된 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젠캉 주티 공연. 뭐야, 그냥 아무 관련이 없잖아. 여기 이름이 왜 고구려 유적공원이지? 평등, 공정, 애국, 초심을 잃지 말고 개선하자. 보니까 지금 이 고구려 유적공원이 고구려라는 그 말 자체는 거의 완전히 희석되어 있고 지금 그냥 이 공산당에 대한, 그러니까 애국,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글귀들로 이 공원 전체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와, 중국 애들은 근데 진짜 이 취두부를 좋아하긴 하네요. 초등학생들 지금 하교하고 집 가는 길인데 마치 저희 어릴 때 그 군것질 하듯이 취두부를 사 먹네요. 지금 12월 둘째 주인데 벌써 이렇게 빙판길이 얼었어요. 완전 칼바람이고, 와, 살벌합니다. 여기 날씨. 지금 4시 반인데 벌써 이렇게 해가 지네. 이 바로 앞에 무슨 강 같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지도에는 전부 국내성 서쪽 성벽 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계단이 너무 가팔라. 그거 맞나? 일단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국내성 서쪽 성벽. 이쪽 라인은 보니까 자전거를 타거나 러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게 너무 매끄러워요. 옛날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매끄럽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성 서쪽 성벽 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거 딱 봐도 국내성 성벽 터인 것 같거든요. 적혀있네. 국내성 국가 중점 문물 보호단위 중화인민공화국 2001년 6월 25일 공포. 이야, 드디어 보네. 고구려 성벽. 여긴 진짜 찐입니다. 뭘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게 실제로 육안으로 보이네요. 이거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이게 문화재인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있네. 제가 개인적으로 어릴 때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매일 밤에 일찍 자야 되는데 혼나가면서 그거 본다고 몰래 막 TV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저는 이 고구려 유적지인 지안시가 더 저한테 와닿는 것 같습니다.
你是本地人吗？那我问一下，我刚才去过那个高句丽公园，为什么名字高句丽公园？看起来只是一般的公园。那意思高句丽啊，2000多年前啊，1000多年前遗址是在那儿的啊，之前那个公园的地方就是，1000多年前的王城。所以叫高句丽公园。对的。今天人少。哎，今天人是真少啊。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네. 12월에 오니까 지금이 정말 비수기인가 봐요. 아침 9시가 넘었는데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장수왕릉이라고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젊은 중국인 애들한테 고구려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대부분 뭔지도 잘 몰라요. 고구려가 어디야? 약간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대부분 중국인들이 고구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我要买3张1套，是不是20块打折吗？ 70，现在我买的票就是当天的票吗？明天用不了。明天也可以，但是不能重复用。明白了，会每一个地儿给你打眼儿，我不要丢了这个。别丢了啊！ 아, 谢谢. 여기가 입구인데 지금 하도 비수기라 검사고 뭐고 그냥 들어가래요. 참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겨울에는 추워서 중국 사람들도 하얼빈 빼고는 거의 안 오나 봐요. 아, 한국어도 적혀 있네. 장수왕릉. 오, 바로 보이네. 와, 이거를 직접 눈으로 보다니 감개무량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로만 듣던 장수왕릉입니다. 이야, 규모 대박이다 진짜. 이게 거의 한 높이가 13m 정도 된대요. 근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정말 높이가 상당합니다. 그 위압감이 장난이 아니고요. 화강암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7단으로 쌓아 올렸거든요. 이게 언뜻 보면 꼭 돌로 만든 피라미드 같네요. 이 장수왕릉이 돌무지 무덤의 한 형태이기도 하고 이게 적성묘 형태거든요, 전형적인. 적성묘가 뭐냐 하면 이 고구려 사람들이 예전에 주로 썼던 무덤 양식인데 지하에 시신을 안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돌을 쌓고 그 위에 시신을 놓고 그 위에 다시 또 돌을 쌓아요. 적성묘 형태의 완성본이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장수왕릉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중간에 이런 돌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와, 이거 무게가 얼마나 나가려나? 왜 이거를 해놨냐 하면 이거를 쌓고 나서 이게 무너지지 않게 지지해주는 역할로 이런 엄청나게 큰 바위를 이렇게 사방에 채운 겁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최근에 다녀왔었던 싱이시에서 피라미드 닮았던 그 형태, 거기 다녀온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게 이 당시에 고구려 사람들의 제작 기술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멋지네요. 이 바위도 얼마나 오래됐으면 이 바위 주변에 전부 이끼가 꼈네요. 중국의 그 당시에 무덤 제작 기술은 토강묘의 형태를 띱니다. 그 당시 중국 왕조들이 썼던 토강묘는 먼저 땅을 파서 시신을 그 땅 아래에 안치를 하고 그 다음에 흙을 쌓아 올린 겁니다. 시신의 위치가 토강묘는 땅 아래, 적성묘는 땅 위에 위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의 제작 방식, 무덤에 쓴 재료 완벽하게 다른 형태의 무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공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그거는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국이 왜 동북공정을 추진하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05년 일제는 고종 황제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합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었죠. 이후 일제는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후신 탄광 개발권을 얻는 대가로 청나라에게 북간도 지역을 마음대로 넘겨버립니다. 대한제국의 의지는 철저히 무시된 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간도 협정이 오늘날 중국 동북공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중국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영토 분쟁과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구려를 포함한 이 지역의 모든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장수왕릉이 중간에 이렇게 입구가 있네요. 그건 그렇고 저 사람들은 저 위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와, 어떻게 이런 문화재에 올라갈 생각을 하냐? 참 어이가 없네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에이. 여러분 지금 여기는 장수왕릉 바로 옆인데요. 이렇게 또 다른 적성총 형태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특이하네. 밑에까지는 장수왕릉이랑 비슷한데 위에는 또 고인돌처럼 해놨네. 장수왕릉 1호 동반 무덤.
이게 대장묘라는 건데요, 순장의 일종입니다. 예전에 이 고구려에는 여전히 순장이라는 장례 풍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이 죽을 때 좀 관련 있는 분들이 같이 묻힌 겁니다. 사실 지금 뭐 현대인들의 시선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대장묘도 진짜 견고하긴 하다. 그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딜만 하네요. 진짜 옛날 저희 선조분들의 기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스팟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광개토대왕비 다 왔습니다. 와, 입 온 것 같아. 장수왕릉에서 이 광개토대왕비까지 한 1.2km 나오길래 차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해가지고 그냥 걸어왔거든요. 근데 입이 온 것 같아요. 아이씨, 그냥 택시 탈걸. 근데 제 바로 뒤에 저 하늘 색깔 저 일하시는 분 따라 붙었습니다. 这里就是豪泰王妃，你们看看吧，我也第一次来了。哇，这么高！ 너무 오래돼서 글자는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이게 너무 부식이 많이 돼가지고. 와, 실제로 보니까 진짜 높다. 현존 높이가 14m 정도인데 원래는 20m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别的地方在哪里？前面呢，前面有那个什么，太阳陵。 지금 저기에 눈에 뒤덮인 엄청나게 큰 무덤이 있는데 저게 아마 광개토대왕릉일 것 같습니다. 저기 근처에서 광개토대왕, 그러니까 태왕이라는 글자가 적힌 비문이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저거를 태왕릉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안 여기도 주변에 산이 굉장히 많네. 뱀조심. TV에서 고고학자분 얘기하는 거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거 발굴하고 특히 이런 돌 같은 거 조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씩 뱀에 한 번 물린대요. 뱀이 돌 사이에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기도 기본적으로 다 돌이네. 지금 눈에 뒤덮여 있긴 하지만 여기도 전형적인 돌무지 무덤이 있네요. 고구려의 독자적인 무덤 양식인 적석총의 후기 형태가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장수왕릉 그쪽이랑은 다르게 돌이 깔끔하게 깎여 있고 뭐 그런 모습은 아니고 그냥 돌을 엄청나게 쌓아 올린 느낌이 있네요. 걷고 있는 이 위가 다 무덤이란 거 아니야. 거의 산이에요, 산. 여기 뭐지? 원래 여기 시신이 있었나 봅니다. 태왕릉 위로 올라오니까 이 지안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내려가자. 저분도 여기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 계속 감시해야 되니까 내려가 줍시다. 지금 보니까 저쪽에 중국인 관광객들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제 뒤만 계속 따라오십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오면 저렇게 한 명 관찰하는 사람이 따라 나옵니다. 뭔가 보디가드 대고 다니는 느낌이네. 자, 여러분, 환도산성에 도착했습니다. 환도산성이 예전에 고구려가 국내성이 수도였을 때 제 숙소가 있는 곳은 평지잖아요. 그쪽에서는 행정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실제 왕은 이 환도산성 이쪽에서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왕실의 실질적인 왕궁 같은 역할을 한 곳이죠.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는 많은 백성들이 이 환도산성까지 올라와서 이 안에서 수비라는 고구려 수도 방어의 핵심적인 요새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환도산성, 한국어도 적혀있네. 고구려 초기와 중기의 수도, 기원 3년의 창건, 평지 둘레가 6,947m래요. 여기 환도산성 전망대 쪽에서 고구려 국내성 수도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 냇가도 다 얼었어요. 이것도 원래 물이 흐를 텐데 지금 완전 다 얼었네요. 와, 이거 뭐야? 올라가야 되나? 아, 그러네요. 오, 미끄럽다. 여기 살얼음 껴가지고. 와, 이거 다 소나무인가? 공기는 진짜 좋네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고구려란 나라 자체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수많은 약탈을 강행하면서 살아남은 국가잖아요. 제가 지안시 지금 이틀째 돌면서 느끼는 건데
논이 거의 없고 거의 다 밭이에요. 정말 척박합니다, 땅 자체가. 이래가지고 고구려가 약탈을 통해서 국가의 힘을 키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 얼긴 했는데 저수지예요, 저수지. 아, 저는 이게 멀리서 보고 무덤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망대 역할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꽤나 높은 위치에 전망대가 위치하고 있네요. 와, 진짜 미끄럽다. 오, 아니 근데 여기 경사가 상당합니다. 이게 다 돌이어가지고 진짜 이거 살얼음 끼니까 장난 아니게 미끄럽습니다. 저거는 비닐하우스 같은데? 저기 옥수수도 심어져 있고. 여기를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밭 경작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나 보네요. 이 환도산성 내부의 문화재 유적지를. 여러분, 여기가 옛 고구려 수도인 국내성의 궁궐 유적 터라고 합니다. 지금 뭐 워낙 오래돼서 건물은 다 사라지고 성터만 남았네요. 아래쪽에 주춧돌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실제로 옛날에 고구려 왕이 거주를 했던 왕실 터인 것 같네요. 그래도 터라도 남아있는 게 어딥니까? 이렇게 터라도 남아있어서 이 고구려라는 왕조를 저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는 진짜 완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계단입니다. 아, 이게 돌이네요. 이거는 옛날 그대로 그 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 한눈에 싹 내려다 보이네요. 여기 진짜 근데 천혜의 요새긴 하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게 전부 적성총 형태인데 고구려 귀족들의 무덤입니다. 고구려 왕족들의 공동 묘지 뭐 그런 셈이죠. 지금 앞에 보이는 무덤들은 돌무지 무덤 위에 흙을 덮은 형태입니다. 고구려인들은 묘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흙을 덮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꽤 규모가 크네. 아까 장수왕릉 그런 무덤보다는 초기 형태의 적성총 구조를 보여주는 무덤이네요. 와, 규모가 생각보다 크네. 여러분, 저도 고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역사 전공하신 분들이나 고고학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이 무덤은 꽤 큰데? 이게 귀족 무덤이라고? 쪽 무덤 치고는 너무 규모가 큰 거 아닌가? 고구려란 나라가 옛날에 얼마나 힘이 강성했는지 간접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헐렁. 冷啊。阿姨，这个是不是北朝鲜？对啊，现在我的旁边的山就是北朝鲜。对你们都是本地人，对，在这吉安的美食是什么？那个烤肉，可不可以推荐我一家饭店吗？妈有烤肉，都是在那附近了。好的，谢谢。 고려 가오로 북한 식당 아니겠죠 설마? 니는 이거는 这是中国人开的饭店不是朝鲜的啊，中国的。 양념 불고기 이건 그냥 완전 한국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한식이네요 한식 니나牛肉对，牛肉，那来一份还有羊肉也一份再来一份羊肉，我要吃冷面冷面。种类这么多招牌是什么只有我们这当地的就是鱼酥皮冷面。那来一份这个吧一瓶可乐好。 양더 진짜 완전 보기에는 한국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음식이 나왔습니다. 딱 이거는 소고기 그리고 이거는 양고기 상추 쌈장 와 맛있겠다. 냉면 색깔이 특이하네요. 약간 이 국물이 오미자차 비슷하기도 하네. 고기 상태가 꽤 좋아 보여요. 이 정도면. 这个面先吃，要一会儿坨了就不好吃了。 아, 好的, 谢谢. 자, 여러분 그럼 이거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오, 이 면 색깔도 특이하네. 국물부터. 오, 아, 이 국물 진짜 특이하다. 새콤하기만 한 게 아니고 약간 달콤해요. 아, 이거는 진짜 제가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우미자차에 메밀면을 섞어서 먹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새콤, 달콤해가지고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이 양고기도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양고기 꼬치 맛 난다. 그리고 이게 제가 방금 구운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솔직히 뭐 한국이랑 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는 숙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네이버처럼 대부분 다 이용하는 게 이 바이두라는 앱이거든요. 고구려가 어떻게 나온지 한번 검색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 저도 궁금하네요. 说高句丽就是高丽，就像说关公战秦琼一样可笑。因为关羽活在三国时期，而秦琼活在隋唐时期，差了几百年的人怎么可能见面？实际上，高句丽是中国古代一个少数民族在东北地区建立的地方政权，而高丽是高句丽灭亡了近250年后，由朝鲜半岛多民族、多种族千百年融合形成的当地民族，在今天的朝鲜半岛建立的古代朝鲜政权。 아니 이 말이 돼 이거? 여기 중국 바이두 사이트에서는 고구려를 한국의 왕씨 고려랑 고씨 고구려는 완전히 관련이 없다. 그래서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소수 정권 중 하나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고려 때 서희의 단판, 그때 거란이 침입을 했을 때 고려 문신 서희가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다 하면서 단판을 짓고 거란 적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물리쳤거든요. 이것만 봐도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더 웃긴 거는 중국 자기네들이 적은 위서동의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구려가 동쪽의 오랑캐라고 동이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애초에 옛날부터 이 중국 사람들은 이 고구려라는 땅이 자기네 땅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의 고서에도 명백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동북공정은 그냥 뿌리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의 국민들이 이 동북공정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슬슬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